자, 요즘 아주 뜨거운 그 쟁점이죠. 그 조갑제, 정규제, 뭐 이런 분들은 또 변희재는 좀 못 들어봤는데, 변희재도 그렇다 그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투개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뭐 또 공병호, 신의 한수, 또 많죠. 이쪽에서는 부정투개표가 있었다. 부정선거였다. 저로서 맥을 짚으라 그러면은 이 지금 부정투개표의 문제는 어디에 가서 귀결되는 거냐 하면 그겁니다. 양 진영이 의견이 충돌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까 이병태 교수도 그 사전선거, 사전투표의 모집단과 본투표, 당일투표의 모집단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차가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12%가 더 높은 것은 사전투표에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된 그런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나갔던 모집단과는 이게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집단이라고 보는 이 통계학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거든요. 조갑재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러한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나갔던 모집단과 사전선거에 나갔던 모집단이 완전히 같은 모집단이니까 이렇게 12%가 차이가 났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사전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 쪽이 높은 거는 조금 얼마나 높은지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뭐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쪽 지지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던지는 퀘스천 마크는 뭐냐 하면 이런 조갑재 대표나 이병태 교수나 이런 분들의 주장은 사전선거에 나가는 그 사전선거 집단과 당일선거에 나가는 그 당일선거의 집단은 너무나 그 모집단의 성격이 다르다. 즉 나이가 많건 적건 사전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거 결집하였고 또한 사전투표를 하면 표 도둑 맞으니까 당일 투표를 해라. 본투표를 해라. 이런 운동이 이 보수 진영 쪽에서 너무나 뭐 1년 이상 계속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나가지 않았고 당일투표에 나갔으니 당연히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선전할 수 있었고 당연히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집단 자체가 이렇게 구별된다. 그러한 주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른 성향을 가진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조갑재나 정규재, 이병태 교수가 놓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른 거는 알겠지만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두 개의 모집단이 다른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것인가? 지금 2016년도에서도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앞섰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2020년 사전선거에서는 거의 22%를 앞섰어요.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그런데 16년도 총선에서는
그때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했죠. 예, 국민의당이 많이 뺏어갔지만은 2016년 총선에서 1당을 차지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잘 싸운 겁니다. 선전했는데, 그때 사전선거에서 지금은 2020년 사전선거에서는 22%를 압도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나 201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앞섰지만 그게 3% 내지는 5%밖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전선거에서. 그때도 사전선거 되게 높았다 그래가지고 12%인가 뭐 그랬습니다. 사전선거가. 그래서 사전선거에 힘을 얻어서 그때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한 석 차이로 이겼는데, 그러면 지금 4년이 지났죠. 2016년, 지금 2020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전선거에서 지금 요번 사전선거는 사전선거 투표율 자체가 26.7%, 2016년도 사전선거는 12%인가 13%인가 그랬어요. 뭐 되게 높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의 2배로 이렇게 올라갔고, 2배로 올라가면서 지지도는 거의 그 당시 한 3%에서 5%로 치는데 지금 22%로 압도해버렸으니까 거의 뭐 한 7배, 5배에서 7배 정도 사전선거에 나간 사람들의 성향이 2016년도보다는 민주당 지지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사전선거에서만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2020년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고 해서 2016년도에 사전선거에서 3% 내지 5% 정도 앞섰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3% 5% 앞선 게 아니라 22%를 앞섰어요. 22%를. 그러면 이게 7배, 5배 내지 7배를 앞선 겁니다. 사전선거에서. 게다가 사전선거 투표율도 2016년도에 비하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2배도 더 넘죠. 2배라면 24%가 돼야 되는데 지금 26.7%니까 2배도 더 넘게 사전투표 참가율 자체도 2배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0배 사전투표가 올라간 거 자체가 올라간 게 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투표했다는 거니까, 예, 그 정원 자체가 늘었다는 게 민주당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2배. 그 다음에 22%니까 옛날에 3%에서 5%에 따지면 5배, 7배니까 그러면 몇 배? 거의 뭐 한 2 곱하기 5면 해도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10배가. 예, 이 자체 정원이 늘어나는 게 2배 올라갔죠. 사전선거 그 참가율이 26.7%니까 2016년도에 12%보다 2배 이상 올라갔고, 그 2배 이상 올라간 전체 투표 중에서도 22%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앞섰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벌써 한 6배 앞섰다. 그러면 2 곱하기 6 해서 한 12배가 2016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입니다. 나는 지금 조갑제나 정규제,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2개의 모집단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전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거는 나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내가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12배나 압도할 만큼 그 사전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모조리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퀘스천을 걸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2016년도와 지금의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에 그만큼 이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12배나 사전선거에서 우파 세력을 압도하는 식으로
이 모집단이 사전선거 모집단이 아무리 본투표 모집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르다고 하고 이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우익 진영 쪽에서 참여를 안 하고 사전선거는 표 도둑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좀 본투표하자. 그래서 본투표 쪽으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12배씩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그게 내 의문사항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당일 투표하는 모집단과 사전선거의 모집단은 성향이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통합당을 앞설 것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앞섰다. 이게 너무 많이 앞섰다. 예. 그 차이를 이분들은 좀 모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도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앞섰어요. 그 본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이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선거에서 역전을 시켰고 사전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한 2%나 3% 정도 리드했어요. 본투표만 따지면. 그래서 한 석 정도 더 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을 얻게 돼 있었어요. 본투표만 갖고 하면. 근데 사전선거 투표함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22%를 앞선 거예요. 민주당이 22%. 그러면 사전선거가 26.7%였으니까 3분의 1이 안 됩니다. 전체 투표에서 26.7%니까 33%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안 되는 투표수 가지고 이거를 역전하려 그러면은 한 22%는 앞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22%.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당을 사전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리드할 거라고는 인정하지만 이게 너무나 많이 리드를 했어요.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이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번에 사전선거에 50대 이상 60대 56, 70대가 52%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26.7%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전선거가 26.7%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2016년 사전선거보다 더 많이 왔던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병 안 걸리려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 주장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됐기 때문에 이분들 주장이 50대에서 그렇게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럼 좋다 이거. 5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쳐도 아무리 양보해도 반반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반반. 그러면 그 50대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50대 60대가 합치면 52%이기 때문에 50대가 뭐 한 3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0대가 많이 사전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50대가 사전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면 30% 정도가 50대입니다. 사전선거에. 그러면 그 50대, 60대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율이 지금 26.7%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 50대, 60대가 많이 참여하지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2016년 총선처럼 뭐 12% 이 정도 선에서 멈췄을 거예요. 사전선거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특히
사전선거가 26.7%까지 올라간 것은 고령층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령층 모두가 그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렇게 나이 많다고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의 맹점은 뭐냐 하면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 보기에는 반반 정도 봐주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50대, 60대는 아닙니다. 60대는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반대가 많습니다. 60대는. 그러나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절반 정도 봐준다고 한다면, 보세요. 50대, 60대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26.7%가 됐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60대는 20몇 프로 그래요. 50대가 30% 그래요. 60대는 22%. 그래서 합치면 52%입니다. 그러면 60대가 많이 온 거는 이 사람 60대는 반민주 성향이 강해요. 반민주 성향이. 그러니까 50대가 많이 온 거 중에 절반 정도가 많이 사전선거 해가지고 여기서 22%를 민주당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20, 30대에선 지지가 있다고 쳐도 이거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태극사랑 고선처럼 이렇게 지금 수학적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유리한 건 알겠다. 예, 더 지지를 끌어대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리드할 수 있었겠느냐. 사전선거가 26.7%로 2016년보다 2배 이상 올라간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전선거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6년도나 지금 2020년도나 20, 30대 층은 비슷한 겁니다. 투표율이. 사전선거에. 그런데 이렇게 26.7%로 올라간 거는 50대와 60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에. 그래갖고 26.7%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젊은 층들은 원래 집결돼 있었어요. 2016년대도. 우리 이번에도 집결돼 있었고, 그거는 2016년이나 2020년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26.7% 올라간 것이 아니고 50대 이상, 60, 70대 이상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6.7%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이게 거의 한 15%가 더 올라간 게 고령층들이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고령층 가운데 절반이 조금 안 되죠. 고령층 가운데 한 40%,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가 아닙니다. 60대는 확연히 전부 이 통합당 지지자예요. 60대는. 그럼 50대 사람들이 50대 30%를 차지하는 50대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사전선거를 해서 이게 22%나 압도하게 되었다는 설명인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50대 중에 절반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거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50% 사전선거에 참여한 50대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민주당 지지자냐 이건 공개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 투표용지 이렇게 찾아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우린 추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추측하는 바로는 50대의 한 절반 정도로 봐주면 대충 페어하지 않느냐. 절반 50대가. 그러면은 절반이 더 많이 참여해가지고 민주당이 22%를 리드한다? 원래 2016년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에서 5% 리드했는데 이것이 22%면 거의 한 17%가 올라가는 건데 17%를 올리는데 50대의 한 절반 정도의 힘 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렇게 바꿔버릴 수 있었겠느냐.
나는 부정선거로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2016년도와는 너무나 판도가 다르게 이렇게 22%나 민주당이 압도하는 사전선거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의문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못해요. 나만큼 생각 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사전선거는 표 도둑 맞는다. 그래서 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본투표를 갖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거 사전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22%나 앞설 만큼 이 인구 비례가 지금 그렇게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라면은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18% 정도를 더 리드하게 됐는데 지금 인구 비례로 이번 사전선거에는 고령층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26.7%라고 높은 사전선거율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고령층 가운데 60대 이상은 우익 진영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선거 나와서도 통합당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50대가 모조리 민주당을 찍어야 50대가 32%고 60대가 50대가 30%고 60대가 22%거든요. 그리고 8% 더 많아요, 50대가. 그러면은 50대는 모조리 민주당을 찍고 60대는 거의 통합당 지지가 한 8, 90% 된다는 거는 통계로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이 50대가 그 60대를 다 지워버리고도 사전선거를 22% 앞서려면은 8%가 이기는 거거든요. 50대가 60대보다 8%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8% 많은 거 가지고는 어떻게 22%를 만드냐 이거예요. 게다가 50대가 모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거는 50대는 아무리 많이 봐줘도 반반이다. 반반. 그러면 절반이면은 8%가 아니죠. 4%가 4%. 결국 50대의 절반이 60대를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50대의 절반이면 16%거든요. 16%. 60대는 20%예요. 그러면은 60대는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50대의 절반 가지고는 절반이 민주당 해봐야 50대 중에 통합당 지지하는 또 절반 걔네들까지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50대의 절반 가지고 절반이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가설 가지고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22%를 앞설 수가 없어요. 50대는 모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사전선거에 나왔다. 그래도 60대가 22%가 되기 때문에 30%에서 22% 빼고 나면 8%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리드가 된 거예요. 22%까지 가려면은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8% 높은데 8%도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22%가 안 나오죠. 많이 나와야 한 10% 정도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의심이 가는 겁니다. 사전선거가 이렇게 민주당이 너무나 압도적인 이거는 22%를 앞선다. 사전선거. 그러면 모집단이 그렇게 다르다. 제 얘기는 그렇게까지 다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장된 사람들이 아주 열렬한 사람들이 결집되었다. 사전선거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선거를 해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선거를 해도 내 표를 도둑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겠죠. 지금 통합당 사람들이 선관위 장악한 것도 아니고 통합당을 위해서 부정선거 할 거라고 지금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이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마음 놓고. 네,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상해요. 그 사실도. 또 하나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결집되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젊은 애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어쨌든 앞에 얘기로 지금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22%나 앞서게 되려면 지금 이렇게 50대가 32%, 아니 30%, 60대가 22% 참여하는 사전선거 투표율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조갑제나 정규제, 이병태 교수가 말하듯이 두 개, 당일 투표를 하는 모집단과 사전선거를 하는 모집단과의 차이점은 인정을 하겠으나, 즉,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모집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결과에 나온 22%나 많은 이 결과는, 이거는 좀 조작의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이것은. 예,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고령층이 왜 많이 나왔느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거는 설명이 말이 안 돼요. 젊은 층들이 사전선거를 많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걔네들은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고령층들이 이번에 사전선거에 많이 나왔다? 이거는 순전히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냥 널널하게 사전선거를 해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겠다는 그 절박한 그런 건강의 동기로 나온 게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선거가 26.7%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소양이 있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지지하든 통합당 지지하든 공평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전선거가 이렇게 26.7%까지나 높았던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고령층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면은 그렇게 나온 고령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있어야만 22% 리드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정리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얘기하는 당일 투표의 모집단과 사전선거의 모집단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그 다른 정도가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22%나 압도할 만큼 그렇게 많이 다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제 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투표함을 재검표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실제와 다른 결과가 발표되도록 부정선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부정선거를 했다면 완전한 표 바꿔치기 그것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하면 했지 투표함 따로 뭐 서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몇 개만 개표해보면 바로 나올 건데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참관인도 있고 보안도 철저한데 어떻게 바꿔치기 했느냐? 그거는 수사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해서 그렇게 바꿔치기 한 걸 잡아내면 부정한 것이고 못 잡아내면 증거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통계라고 해도 수사를 해보니 표 바꿔치기 한 그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럼 무죄죠, 무죄.
이 사건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검표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검표 해봐야 결과는 뭐 비슷한 뭐 몇 개 뭐 무효표 이런 거 빼고는 비슷한 걸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뭐 개표 따로 뭐 선관위 발표 따로 이런 식으로 금방 탄론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쥐도새도 모르는 방식으로 어떠한 그 사전선거를 사전선거한 표 바꿔치기 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수사를 해봐도 잡아내지 못하면 이건 못 잡는 거죠, 뭐. 예, 못 잡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수사 결과가 못 잡아낸다 그래도 나는 의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쭉 제가 길게 얘기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죠.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그 완전 범죄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사전선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원 정수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왜냐하면 사전선거를 몇 명 와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일날 프린트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프린트를 해서 넣었을 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본투표 같은 경우는 딱 있죠. 왜냐하면 명부가 있죠. 원래 원부가 있죠. 원부가. 예? 몇 날 몇 시에 그러니까 이동 어디에 내 태국 사람 고선 같으면 고선 이름 쓰잖아요. 명부에다가. 그래서 누가 어떻게 투표한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사전선거도 이제 소급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전선거는 그렇게 본투표와는 다르게 그것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완전 범죄로 사용해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뭐 재검표는 왜 하냐? 해야죠, 그것도. 재검표. 아주 유치한 수준의 선거 부정일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투표함 속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해보는데, 예측이 되는 거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어리숙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우 지능적으로. 그래서 완전 범죄, 투표함 바꿔치기, 위조된 투표용지 집어넣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증거가 없고,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는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이유도 없어요. 꼭 뭐하러 조작합니까? 사전선거함 속에 이미 완벽한 투표용지가 다 집어넣어 있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선관위 그 서버 조작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래서 그냥 공정한 선거를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투표 따로, 선관위 개수기 따로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재검표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히 사전선거에는 그 추적이 불가능한 어떤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참관인들은 뭐 사인도 하고 봉인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절대 뭐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의심을 가질 수 있냐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선거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을 받아도 싼 겁니다. 의심을 받아도 싼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심하는 건 아주 정당한 것이고, 예. 의심 안 받으려면 아주
투명하게 뭔가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런 식의 사전선거 부정 의혹은 앙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범죄의 경우는 수사가 못 밝혀낼 것이고,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나는 수사에서 못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나는 믿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사전선거 집단과 당일 투표 모집단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아서 22%나 민주당이 압도할 만큼 사전선거 모집단이 그렇게 다른다는 건 너무나 좀 이상하다. 게다가 이번에 26.7%에 올라간 것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돼서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고령층이 더 많이 갔거든요. 고령층이. 예, 과거의 사전선거에는 고령층이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예, 고령층들은 원래 사전선거 많이 안 해요. 젊은 애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데, 이번에 고령층이 많이 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피해서 많이 한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결집했다? 이런 가설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왜 민주당 쪽으로 결집해요? 그건 뭐 똑같은 거지.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뭐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도둑 맞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수사에도 안 나오면은. 도둑 맞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둑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도 안 나오고, 뭐 모집단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도둑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태국 사람 고소는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예. 수사에도 안 나오니까 집에 돈 없어졌는데 뭐 도둑 맞은 거죠. 왜 도둑 맞았냐? 지금 내 통계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냐 이거요. 예. 코로나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왜 저 민주당에 결집해요?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투표한 고령층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 당일 투표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배신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코로나 걸려 죽을 수는 없어. 나 하나쯤 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민주당 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지만 너무 결집도가 높아요, 이게. 예, 너무 결집도가 높아. 예, 그 이분들은 그래서 통합당 찍을 표들은 사전선거에 없었고 다 본투표로 가서 본투표를 이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이분들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도 아프고 계속 혼자서 얘기했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조리 있게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